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개선과 강화가 돼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법과 제도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가 이제 2시간마다 10만 원씩 가산이 되고 또 제한 속도 70km인 그 창원 터널 내에서 한 달 3천여 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신호등 없고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비율도 4%대인 스쿨존 내에서 또 횡단보도로 건너던 9살 남아가 희생됐고요. 또 경사 주차로에서 숨졌던 하준이법도 2년 내 그 표류에 또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관리 강화 역시 체육시설 종목이 아닌 합기도와 축구, 수영이 또 제어가 됐습니다. 네, 참 중요한 이야기들인데요. 이 장애인구역 불법 주차는요, 10만 원 과태료지만요, 네. 이 방해를 하면 50만 원이라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장기 주차 시에 가상금이 붙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2시간마다 과태료가 늘어나는 일종의 가산 과태료가 운전자에게 징수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말씀처럼 불법 주차보다 진입 구역선을 막아선 이런 방해 차량은 그동안 이제 과태료가 5배나 높았지만요. 지난 8월 말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달했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 기준에 따르게 되면 2시간까지는 기존 과태료 10만 원을 포함 20만 원이고요. 네. 2시간마다 10만 원이 가산돼서 하루가 됐다면 24시간에 13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충전구역 내에서 주차를 해도 현재 그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대상이 되는데 네. 임산부 전용 주차장 침범은 아직 모호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임산부의 영유아 보호로 출산 장려 문화를 확산한다는 의견은 좋지만은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는 아직 모호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과태료가 하루에 130만 원이라고 하니까 네. 보통은 아닙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창원 터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창원 터널은 안전 때문에 주행 속도를 70km로 제한을 하고 있죠. 네네. 근데 한 달 만에 양방향에서 적발된 과속 건수가 3천여 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와. 지난 5월 1일부터 창원과 김해를 잇는 창원 터널 구간 양방향 속도가 시속 70km로 이렇게 제한이 되면서 네. 월 평균 3천 건 정도의 과속 단속이 이뤄졌다는 얘기인데요. 터널의 단속 시작부터 단속 이제 시작 전부터 8월까지 구간 단속이 1,514건, 지점 단속이 1,120건을 포함한 11,634대가 적발이 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시범 단속 당시 한 달간 적발됐던 5,547건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적발 건수도 줄고 사고도 급감됐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네. 5월과 8월 사이에 발생된 교통사고 건수는 5건인데요. 여기에는 사망자도 없었고 네. 부상자만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년 같은 시기, 그러니까 지난해를 비교해 봤을 때 9건의 사고로 21명이 다친 이런 걸 비교하게 되면 사고 건수는 44.4% 그리고 부상자 수는 무려 76.2%가 각각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단속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어린이 교통 안전 보호를 위해서 보완돼야 할 제도, 법 이게 바로 지금 2년이나 표류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원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신이 타고 온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고 또 비탈길 주차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어린이 이름이 곧 법으로 불리고 있는 세리미법과 하준이법은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해가 되는 4살 하준이는요. 경사진 주차장에서 달려들었던 차에 목숨을 잃은 그 당시만 해도 공분을 샀었지만 네. 이내 망각 속에 묻혀버린 것만 같습니다. 또 이번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하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관리 강화도 일부 그 스포츠 분야 미포함으로 인해 또다시 세리법도 외면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네. 자, 이제 통학용 축구 클럽 차 사고로 목숨을 잃기 전부터요. 네. 개정돼야 할 문제였습니다만 네. 또 손을 놓고 있는 셈이고요. 네. 보호받지 못하는 스쿨존도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관리 강화에서 체육시설 종목이 아닌 합기도와 축구, 수영이 또 배제되는 이런 또 강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체육시설법이 규정한 체육시설 종목은요. 권투와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유수로 이렇게 제한되면서요. 것만 같고 의미가 다른 통합버스지만 차비를 받지 않는 공짜 운행이라는 데서 유상운송법에서도 이제 저촉되지 않는 이런 사각지대로 남게 됐습니다. 네.
아울러서 태권도만큼이나 많은 학기도장 수 그리고 축구,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색깔만 같기 때문에 안전을 가려야 하는 탑승 문제는 이제 아마 부모님들이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사각지대를 정리하지 않은 국무회의가 아무리 의무를 강화시켜도 사각지대는 존재되고 또 과속과 불법 주차가 성행하는 스쿨존 안전 문제 역시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 없는 표어는 반향 없는 역시 메아리일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동생과 함께 이 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어린이였죠. 네. 이 시속 30km의 안전속도를 무시한 차량에 또 참사를 당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네네. 길 건너 가게에서 일하는 엄마를 만나러 가다가 참변을 당했다 그래서 더 애달픈 사고가 됐는데요. 다행히 손을 잡고 건너던 동생은 큰 부상은 면면을 했지만 형을 찾을 때마다 부모 억장 무너져 내리면서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 의무 설치에 대한 국민 천원 글을 올렸습니다. 네. 강남의 복잡한 스쿨존 여기에도요 도로변에는 갖가지 안전시설물들이 설치되는 것과 달리 이곳 교차로 뭐 약간 지방이나 아산시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네. 사각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조차 없었습니다. 숨진 사고 후에 안전패스가 설치되고 횡단보도도 새로 그려졌지만 가장 중요한 과속 단속 장비와 신호등은 설치되지 않은 그대로였습니다. 네, 이 사거리 작은 교차로지만요. 신호등 없이 건너는 도로 구조상 위험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도 너무나 열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를 안전 통학로로 정해서 안전 표지와 도로 반사경 또 과속 방지턱 등을 설치한 것이 바로 스쿨존의 의미인데요. 네. 이 보행 안전 지역의 통과 속도는 시속 30km 이하고 모든 자동차는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또 사망 사고가 나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단속 카메라도 없는 것도 스쿨존 과속 유발의 원인이 되면서 매 국감때마다 단골 지적 사항이 되었습니다. 지난 2일 정재호 의원이 밝힌 전국 스쿨존 대비 무인 단속 장비 설치 현황에 따르면 스쿨존 수는 16,789개소인데 7월 기준 무인 단속 장비 수는 789대 불과합니다. 근데 더 이상은 운전자 양심에만 맡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지자체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이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를 못 늘린다고 하니까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간 4,500건씩 이렇게 발생이 되어 왔고요. 이 중 19건은 목숨을 앗아간 사망사고였다고 합니다. 네. 단속 카메라 설치 비율이 4.7%는 한마디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끊이지 않는 불법 주정차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도 없는 스쿨존은 죽음의 도로로 걷는 킬링존으로도 비유되는 사고가 지난 2017년 6월 충북 청주시 옥산면 사무소 근처에서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네. 인보도가 있어야 할 곳에 주차장이 들어서면서 차도를 걸을 수밖에 없는 문제 때문에 당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보호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곳에서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4%대의 단속 카메라처럼 보수의 손길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자체별로 교통 안전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많이 어린이 하고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도 분명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뭐 좀 크게 말씀드린다면 서울시는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 도로상 불법 주차장 주정차에 대한 단속으로 무려 6,300대의 과태료를 와, 부과했는데요. 네. 어린이 그 보호구역 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1,730개소와 또 이것이 이제 통학 발생 우려가 많은 시간대에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를 중점 단속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아울러서 광명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산 지역과 하안 중심부의 최고 제한 속도를 시속 60km에서 현재 50km로 하향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50km로 하향해서 네네. 운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범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좀 정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11월이나 돼야 아마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죠. 조금 더 네.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